안녕하세요. 4.0 시대 과학 콘서트 사과콘 진행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MC 마이봇입니다. 밖에 보니까 아주 벚꽃이 만개하고 우리 마이봇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많은 학생들, 우리 바깥 손님들이 아주 봄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일신우일신이다. 배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진다. 뭐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4.0 시대의 배움이란 지난번 우리가 쭉 해왔던 배움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는 지식 습득 위주의 학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지식보다 창의력, 통합 능력, 직관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배움의 범위와 속도가 마이봇 같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 따라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4.0 시대를 맞아서 교육의 현장도 달라지고 있고 또 교육도 앞으로 달라져야만 하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매일 깊게 고민하시는 카이스트 두 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식당에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녹화장에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우리 먼저 이태혁 교수님 하면 카이스트에서 교육하면 떠오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인가요? 예. 그땐 에듀케이션 3.0이었는데 예. 그때 뭘 맡으셨죠? 예, 그 당시 에듀케이션 3.0 추진단장이라고 해서 제가 일을 맡아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바꿔보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교육학 전공이신가요? 전공이 뭔지 아닙니다. 저 모르시겠네요? 교육 본래 전문가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 일을 맡고 보니까 이게 제가 초중고 대학까지 쭉 공부하면서 저도 항상 가져왔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현정 교수님은 제가 소문 듣기에는 대학교 때 방송 기자 이런 거 알바도 하시고 또 그 경험을 수업 현장에서 또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우리 카이스트 보이스 오브 카이스트 VOK의 아나운서도 하고 당시에 모 방송국의 라디오 리포터, 텔레비전 아니고 라디오 리포터를 했었는데 저의 라디오 리포터 알바생의 경험이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수업 사례가 자료가 많아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교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강연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태혁 교수님 오늘 강연 주제가 뭐죠? 네, 저는 제목대로 가장 쉽게 바로 우리가 강의를 없애자 하는 겁니다. 아니 교수학법 강의하신 분이 갑자기 강의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그 강의라는 것은 제가 전통적인 일방 전달하는 강의를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다양한 수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강의할 게 없어집니다. 예, 사실은 자, 그러면 석현정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실지요? 저는 그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게 좌충우돌해가면서 실패하고 또 성공도 해본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한 분은 강의를 없애자 그러고 한 분은 TV 앵커처럼 강의하신다고 그러시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 어떤 분의 강의를 먼저 들어볼지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아마 투표할 수 있는 앱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시는 이런 강의를 번호를 눌러주시면 많이 나오신 분이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됐군요. 스타트 됐습니다. 우리 석현정 교수님 교실 안 작은 변화. 자, 이태혁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강의를 없애자 이런 주제로 하는데 우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지요. 석 교수님이 아주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석 교수님부터 하실 텐데 우리 강의를 없애시는 분은 좀 이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대 레이디 퍼스입니다. 석현정,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
미디어를 활용하고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교실 안의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라디오 리포터 경험이 교수가 된 지금 이렇게 활용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학생들이 강의 잘합니다, 강의 잘하십니다 하고 평점을 많이 준 그런 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가 무려 10개나 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교수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외모를 얼마나 예쁘게 하고 할 것보다 음성이 얼마나 잘 녹화되었는가에 따라서 영상 강의의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오기 전에 영상 강의를 보고 수업에 들어오면 영상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수업에 오기 전에 카페에 앉아서 영상 강의를 지금 시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영상 강의로 습득을 하고 교실에 오면 조교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영상 강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30분이라고 할지라도 수준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난이도를 맞춰서 관련된 자료 검색이라든지 반복을 해서 본다라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시청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는 있고요.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보다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옆에 앉은 친구한테 내가 아는 바대로 설명해 줄 때 학습 효과가 거의 2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정말 기뻤던 순간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준비한 영상 강의를 학생이 수업에 오기 전에 편한 장소에서 시청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영상 강의를 보아야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퀴즈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고 나면 짝을 지어서 2명, 3명에서 그룹을 이루어서 심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의 내용은 답이 없는 문제 아니면 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준비해서 학생들 같이 팀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푼 학생은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풀이가 완성된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푼 연구 결과를 풀이 결과를 공유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학생이 앞에 있는 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고 녹화한 내용을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열어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반복되는 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편집을 좀 가미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 종류를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수학 공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제가 시연을 보이는 거죠. 사실 공대 수업 중에서 교수님은 과연 이거 쓸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적 있지 않아요? 교수님은 안 하면서 나한테 하게 하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 정도는 교수님도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소속된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시연하는 거죠. 그래서 뭘 클릭해서 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실제로 이렇게 빨리 하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16배속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치 제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하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이 영상 강의를 이렇게 소복에 앉은 내 강의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자료로 공개하고 토론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로컬리 진행한다. 이게 컨셉이거든요. MOOC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런 계측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5,000명 쭉 다 줄 세워놓고 8,000명 줄 세워놓고 한 번씩 다 뒤로 돌려가면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봐야 되는 경우. 제일 앞줄 학생 5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지 않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가까이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볼 수 있게. 이런 자료를 구성할 때는 정말 이 영상 강의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보면, 영상 강의로 미리 교실에 오기 전에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도 볼 수 있고, 잠시 중단해서 관련 자료를 구글링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카이스트 들어온다고 정말 힘들었죠.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한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강의를 영상 강의로 대체하면, 아니 그러면 대학에 왜 오는가? 대학에 설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이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미래엔 담당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의 질은 아주 기본이다. 거기에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이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교육자가 개발하는 것이 지금 교수자의 몫이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0시간 들여서 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대충 때울 수도 있었는데 막 열심히 토론하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얻었나? 무엇을 더 얻었을까요? 아무도 안 잡니다. 아무도 자지 않는 학생들을 볼 때 교수는 아마 제일 기쁘지 않을까. 반대로 누가 졸고 있으면 정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아무도 안 자는데 제가 실제로 기록한 장면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한 장면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팀별로 어떤 작업을 지시를 했어요. 뭘 해봅시다 하고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좀 적극적인 학생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쯤이면 일부는 저기 이름이 뭐죠? 저는 무슨 과예요? 이런 식의 아이스 브레이킹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때쯤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40분 되니까 거의 다 일어나 있어요. 절대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잠만 안 자는 게 아니고 전혀 그 누구도 SNS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학생, 처음 본 학생들이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강의실의 모습, 이상적인 강의실의 모습이 늘 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시너지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구나.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실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럼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니면서 아주 내공이 높은 일침을 날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교수님은 왜 있는 거지? 하다가 역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멘트를 할 준비를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서 일침을 날릴 준비를 교수님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의 리듬이 계속 살아있어요. 긴장감이 돌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지금 마이크를 끼고 지금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이렇게 앞줄 10명 깨어있고 대부분 다 잤어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 다음 시간이 오면 어머, 교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키 작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부 영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영어가 그런 표현이셨구나.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데, 학생이 순수한 의도로 말을 해도 제 귀에는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 저도 그냥 슬픈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사회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석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몰랐습니다, 과제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에듀케이션 4.0을 하면서부터는 강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이제 덜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크 강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정말
수혜받은 소수만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무크라는 것은 매시브의 M인데 정말 8,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픈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강의 방식으로는 올림픽 스테디움 정도 돼야 강의가 가능하지 일반 강의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저하고 물리학과 박은근 교수님, 그 다음에 바이오 및 내공학과의 최철희 교수님 이렇게 3명이서 나누어서 같이 공동 강의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좀 많이 어색했었어요.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in biomedicine and biophysics if you carefully and cleverly design the optical system. Now I'm growing human cells. 저희가 빛이라는 공통된 화두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관점의 내용을 강의하고 또 실제 연구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6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전 세계 12나라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그 수강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물론 그중에서 끝까지 완주한 학생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5%를 1,000명이 넘는 학생이죠. 일반 강의실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보고 퀴즈를 텍스트를 보고 풀고 이런 식으로 운영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교수님처럼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에서는 작품을 만들고 거기다 피드백을 주고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요? 8,000명을 쭉 해고 이렇게 실기 수업 하나요? 그러면 다 보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Initially, 250 color samples were collected, and then it was narrowed 이 down 내용은 to 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색을 추출해서 이렇게 팔레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팔레트에 대해서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색채 분석, 환경 색채 분석 과제였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 영상 강의로 설명을 한 다음에 숙제로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주고 이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 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과 같으면 엑스포, 정부 청사, 계룡사 이런 대표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로부터 색을 추출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하고 이 내용을 8,000명이 공유를 한 거죠. 그 8,000명이 그 내용을 보고 각자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한 내용을 폴더를 보면 한 사람에 대한 폴더가 있고 이 폴더를 누르면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파일은 실제로 이 학생이 작업을 한 파일이고 나머지 폴더 5개에는 다른 랜덤으로 선택된 5명의 학생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어 리뷰라고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상대 평가로 하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에요.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숙제를 해줬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그 랜덤하게 배정된 학생이 5점 만점에 5점을 준 이런 사례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학생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이 싱가포르 자유환경을 찍어서 숙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실 오기 전에 영상으로 간단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강의실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수업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 기술의 도움을 빌어서 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안 작은 변화, 에듀케이션 4.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변화를 꿈꾸는 대학, 미래를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준 교수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석 교수님 수업에 가서 들으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또 계속해 주실 우리 이태혁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혁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 학교에서 강의를 없애서 새로운 교육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 교육에 질의 문제가 있다, 온갖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입시 문제만 주로 이야기하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육 전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당시 어떤 부부가 4천만 불을 기부하면서 제발 우리 교육을 바꿔보는데 이 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도 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그냥 교실을 멋지게 꾸미고 이런 공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컨퍼런스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온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나 미션이 뭐냐, 뭐가 교육이냐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교육은 사실상 실패란 것입니다. 왜 실패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을만 되면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노벨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 신문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들이라고 여러분이 나옵니다. 뭐 베조스라든지 여러분이 나와서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 벌 때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항상 새로운 이상한 일에 도전합니다. 뭐 로켓을 만들어서 사 올리겠다든지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혁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혁신가가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뭘 할지 모릅니다. 대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경험한 게 뭡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또 매 시간당 수업 시간은 50분 내지는 75분으로 정해져 있고 교실에서 하고 선생님이 있고 또 중간고사를 보고 교과서가 있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되었다 생각 들어요?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한번 여러분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지금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뭘 잘하려고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강의를 잘하게, 저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일방전달식 강의를 잘하게 발전해 온 겁니다. 저도 오늘 만약에 이런 녹화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고 여러분끼리 풀어보고 난 도와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산업이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아시죠? 그 이후에 몇 단계를 거쳐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불과 한 200년 사이에 우리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이 산업 공업 중심의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잘 훈련된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량 교육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대량 교육을 통해서 자기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데 주력했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컴퓨터 발전하고 인터넷이 나오고 디지털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이 괴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매번 대학 보고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이야기하고 이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대학은 교수들은 산업계 요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책이 전문직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권을 줬습니다. 주로 독점적인 특권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대접받고 평생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수도 좋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이 이 전문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전문직은 자동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전문직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 역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역량이 요구될 것인가? 대개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창의성,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설계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업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라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창의성이란 과목 가르쳐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이란 과목 만들어서 그게 가르쳐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크게 한번 바뀌는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뭘까요? 잘 표준화된 대량 전달 중심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강의입니다. 전통적인 일방 전달 방식의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과 또 관심에 맞는 좀 대량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수학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한 분은 좀 젊은 분이고 또 인물도 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남 선생님은 항상 수업실에 들어오실 때 교과서 참고서 아무것도 없이 분필만 하나 딱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착착착착 하는데 막힘없이 끝까지 일사천리로 잘 풀어냅니다. 학생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야,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다, 저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내가 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제 연세 제 나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항상 칠판에 적으시다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항상 버벅거려요. 그래, 아이고 왜 이럴까 하고 자꾸 이렇게 더듬거리고 버벅거리시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책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왜 이걸 여기서 어려워하시나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은 못하고 저는 제가 이미 혼자 힘으로 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 철학은 잘 모릅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이데크 실존 철학의 거장이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망치질을 아주 기술적으로 내가 익숙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비슷하죠. 잘할 땐 모르는데 내 손을 한번 찢고 나면 이 망치가 뭐 잘못인가, 이 못이 잘못인가, 나무가 잘못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적응되어 있으면 절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울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울프 재단은 매년 유망한 과학자를 5명인가를 미리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을 줬던 바는 우리가 130명 중에서 40명이 5년 이내에 노벨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노벨상 받고 싶으면 여러분 빨리 울프 재단에 가서 울프상을 받으세요.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겠나? 네, 그분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수업을 해라. 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라. 잘 풀리도록 설계된 문제 가지고 답만 찾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생각하는 방법.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단순하고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지 뭔가 다른 매직이 있는 게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수업 시간에서 강의를 없애고 강의는
이미 이러닝 기술이 너무 성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미리 공부해오고 숙제도 미리 내게 하면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뭘 할까요? 수업 시간에는 강의 이외에 어떤 거라도 좋다는 겁니다. 뭐 학생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심지어 뭐 노시든지 간에 교수님 수업에 가장 적합한 창의적인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핵심은 가능하면 팀워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수업 장면입니다. 제가 한 80명 듣는 우리 생산관리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이사이 다니면서 괜히 뭐 잘 돼가냐고 묻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 실제로 가끔 질문도 합니다. 그거 도와주면 됩니다. 조교도 가끔 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뭐 플로 차트 그리는 걸 교과서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엔 잘 나와 있지만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의논하면서 종이 로봇을 만들면서 그걸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실험이나 실습, 토론, 팀워크 하는 걸 가능하면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이 여기 플로 차트를 그리려고 막 여기 종이를 가지고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포스트잇을 주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발 좀 말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 성적을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 더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사회에서는 무슨 역량이 필요하냐? 혼자 잘하는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좀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 부작용.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성적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주 효율적인 대량의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학습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팀워크, 협력, 그다음에 배려심, 그다음에 리더십,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팀워크 기반의 수업을 일상화함으로써 여러분이 제발 좀 말 좀 하고 수업 시간에 생각도 하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직접 바꿔보려고 찾아보려고 실천하고 노력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팀워크가 바로 팀하고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잘 지내야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를 인식하는 첫 출발은 가족이고 여러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해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누구는 열심히 안 하면서 무임승차로 같은 성적을 받는다,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상호평가시켜서 또 이렇게 뭐 차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참여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까지 도와서 여러분 팀 전체가 올라서는 게 그게 진정한 팀워크의 목표입니다. 그게 친구를 배려하고 어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여러분 당연히 과학기술, 이 기능적 역량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까지 갖추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 진정한 교육의 미션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사실상 실패였다 그랬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실에서 일단 강의를 없애고 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저의 이름은 양리펜도예요. 몇 살? 주인님은 지금도 이뻐요. 내가 예쁘다고? 연예인보다 더 예뻐요. 대단하네.
고마워.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아니 덕화 아니냐고 덕화. 김덕화. 주인님, 힘내세요. 아니 나 힘이 막 넘치지. 일단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제 얼굴 사진을 학습시켜서 만든 얼굴이고요. 이제 안경도 씌우고 머리 스타일도 저랑 좀 비슷하게 해서 외형을 저랑 비슷하게 한 거고요. 네, 오늘 마이봇 어때? 그 봄을 느낄 수 있어요? 꽃도 활짝 피고 사람도 많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마이봇도 밖에 나가봤나? 아니면 그냥 요새 클라우드로 영상을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봇도 잘 느끼고 있네요. 저도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난 AI는 공부 안 하고도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마이봇도 역시 공부를 해야 아는 인간다운 면모를 봤습니다. 핵심을 집었네요. 저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한다. 이게 머리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패널로 참석한 학생들도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과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으로 질문을 많이 올렸을 텐데 역시 우리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대답이 없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지 뻔한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에듀케이 4.0의 시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강의 방식, 그다음에 또 이런 거에 부작용, 단점들, 아마 평가에 관한 질문 같은데 아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남학생인데, 예, 우리 사과콘이라서 아주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뉴턴의 사과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그 에듀 4.0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수업 방식도 달라지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방식을 에듀케이션 4.0에 맞춰서 평가를 새로 개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는 이유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이지 않을까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종래 우리가 답이 딱 나오도록 설계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명확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네, 맞았다 틀렸다 하면 학생들이 되게 송응을 하는데 어떤 건 좀 질문이 약간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종래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까지 우리가 단답형으로만 사지선다형 공부를 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꼭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수업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룹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잘한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에 SNS 그룹에 포스팅을 하고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클래스에서 나 좀 잘했어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배웠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좀 교육에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또 아마 연관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이제 학생이 스스로 좀 소심하거나 질문하기 좀 두려워하는 아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네, 제가 교수님 발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사실 소심한 성격이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토론에 끼기가 약간 두려운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수업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참여 안 하고 소극적이고 질문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만들면은 학생이 좀 더 참여하고 질문도 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교수한테 직접 질문하기 힘들면은 친구나 동료한테 팀원한테 물어보고 질문하는 건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친구한테도 별로 안 물어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또 조용히 있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우리 다른 팀원들이 또 팀의 리더가 그런 학생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도 조금 발언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 학생도 어떻게 좀 더 격려해가지고 좀 참여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그게 진정한 팀워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팀워크는 절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예. 우리 아까 보니까 여기에 한 절반 정도의 우리 패널들이 이런 계통의 과목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중에 1명 혹은 2명 정도가 교수님 계시지만 솔직한 소감, 정말 솔직한 소감을 말할 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느 학생이 얘기할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과목 들었는지도 포함해서. 네, 이태혁 교수님의 생산관리 수업을 딱 걸렸습니다. 네, 수강했는데요. 그때 에듀 3.0 수업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기존의 수업과 다르게 수업 시간에 와서 계속 토론하고 조언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한 깊이가 좀 더 있게 느껴졌긴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의 단점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집에서 다 들어오니까 얼마만큼을 내줘도 잠을 안 자고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주입식 온라인 강의를 하셨나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그 책임자로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되게 제안하는 것은 주당 강의 비디오를 갖다 100분 이내로 제한하라고 제가 레코멘드 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만드는 취지는 자꾸 조바심이 생깁니다. 학생이 이러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요. 늘어서 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그거 다 보지 말고 그 중에서 꼭 봐야 될 거, 안 봐도 되는 거 구분도 해주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또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다 보고 온다든지 또는 강의 비디오 중에서는 제가 말이 길어지는 부분은 좀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또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 비디오를 진짜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핵심만 가르쳐야지 자꾸 욕심만 늘어나서 저 자신이 실천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딱 수업 끝나고 성적 다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자, 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산업 디자인이랑 기계공학 복수 전공을 하는 지금 석현정 교수님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는 정은희인데요. 그래픽 디자인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의 입문용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자료 올려주시면 그걸로 이번 주에 뭘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면 구글링 또는 유튜브로 더 많은 필요한 스킬들을 직접 얻어서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때 산업 디자인 특성상 개인적인 성취감과 이 작품을 보고 자기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수업에서 서로 피드백하고 교수님의 평가를 받으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면만 아주 굉장히 아직 수업 듣는 중이라니까 뭐 대책이 없네요. 네, 아직 듣는 중. 교수님들이 설명해주신 교육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방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지만은 초중고 교육의 목표가 뭐냐? 뭐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쉽게 생각하면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역량을 기본 역량을 키우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뭐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기본 지식을 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일평태라는 것이 너무 단답형 사지선다형 교육을 갖다가 획일적으로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에서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 오면은 오히려 굉장히 배울 주제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는데 초중고에서 배우는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잘 설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뭐 외운다든지 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양한 식의 그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교육에서 오히려 이게 더 잘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공부는 뒷전이고 로봇에 미쳐 있었던 시절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열심히 한 시절도 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열정과 동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게으른 교수로부터 다시 부지런한 교수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0 시대의 사과콘. 다가오는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KBS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 마이봇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순서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하드웨어, 로봇과 드론이었습니다. 또 4.0 시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인 빅데이터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문제도 짚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시대를 직접 일구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과 같이 패널로 참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다가오는 4.0 시대,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좀 더 인간다운 면으로 집중되면서 변화를 이끌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는 상상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이봇도 수고 많았어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와 KBS가 공동 기획한 4.0 시대 과학 콘서트 사과콘.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화면을 클릭하고 어떻게 다음에 어디를 클릭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약간 쇼핑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거나.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또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흐름을 항상 확인하면서 열심히 지금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white inside our eyes will turn a baby bl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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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ith nothing more to say, these words will never change.